어른이 되기 전에 꼭 한 번은 논어를 읽어라. 책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꼭 한 번 논어를 읽어라의 책 구성을 이해하고 이 책 구성의 형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한 편의 글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소개되지 않는 논어의 한 구절을 찾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논어의 구절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하고, 그 논어의 구절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설하고, 또 오늘날 그 사람들에게 그 논어의 구절에 어, 담긴 의미를 전해주고, 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작성해 보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글 함께 읽어보고, 또 이제 고칠 부분 있으면 함께 또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유글부터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저기 누구야? 준호이는 평가하고, 준호나, 네? 나 평가하라고. 아, 해. 내가 찾은 논어 구절은 자활 불환인지 불기지 환무지이냐이다. 공자가 말했다.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면 걱정해야 한다. 해설은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면 걱정하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진실된 충고가 아닐 수 없다. 이 구절의 배경은 공자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구절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기 이외와 타인에 대한 이해는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질 수 있다. 준호니, 음, 이 글이 기니까 이제 자세해서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다시 뭐라고? 글이 이렇게 좀 길어가지고 음, 자세하니까 음, 이해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음. 자, 책 있어, 지금 책? 책 보면 내가 찾은 구절은 이러고 나와? 잠시만요. 아니야. 내가 찾은 논어 구절은 이런 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거 빼버려야지, 그냥. 바로. 자활하고 바로 이제 불안인지 불기지 환부지냐. 요거만 쓰면 이 단어만 빼버리고. 음, 그다음에 공자가 말했다. 걱정이 안 되고 잘 썼고. 그럼 뭐 해설이라고 따로 네가 쓸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근데 요 이야기나 요 얘기는 거의 비슷하잖아. 이렇게 반복된 얘기 자꾸 뭐 하지 말고 쓰지 말고. 그럼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나? 이 구절과 관련된 부분들을 너가 조사해서 써야 되는 거지. 보면 이 구절 찾아가지고 공부를 했어? 검색을 해봤는데 아, 한 30분 동안 했는데도 못 찾겠어가지고. 아이고, 그래. 나왔네. 논어 학위편 제16장의 문장이라고.
논어하기 편의 마지막 문장. 이게 문제가 수는 짧은 16장의 전 문장부터 봅니다. 여기 어쨌든 이 책도 지금 보면은 이 글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쭉 돼 있는 그런 얘기예요. 이대로 보고 뺏겨 쓰라는 게 아니라 이걸 참고해서 무슨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온유가 익히고 배워서 다시 온유 버전으로 바꿔야 되지. 이렇게 있는 글들을 너가 여러 개 써봐야지. 여기도 이런 예화가 나왔네. 중요한 것은 나의 실력이다. 중국 전국시대에 평균의 인물이 있었다. 그는 선비를 중요 여기며 좋아했고 수많은 식객들이 그를 따랐다. 평익은 수행을 삼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식객 중 11명을 뽑았지만 나머지 한 명이 마땅치 않아 고심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모술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 말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내 문화인 지 얼마나 되었소? 3년이 되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주머니 속에 넣어도 손꼽 갈소이다. 아무리 숨어 있어도 주머니 속에 손꼽 좀 튀어나오는 법. 그 끝이 금세 난다는 뜻이오. 3년 동안 내가 그대로 몰랐다면 재능이 없다는 뜻 아니겠소. 회원군 나리께서는 저를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저를 주머니 속에 넣어주신다면 그 끝이 드러나 통고자가 밖에 튀어나올 것입니다. 회원군 혹시나 말로 그를 수용을 삼았다. 오대 생각과 달리 모수는 큰 활약을 했다. 나는 감히 다시 선비를 부르지 않겠소? 강했소이다. 뭐 온군 열전 중에서 나왔는데 낭주추. 아 이거는 낭주추에 관한 거네. 여기 봐.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주머니 뚫고 나온다라는 뜻이라에 근데 이거 봐. 그들은 스스로 드러나고 싶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숨기고 싶어 그래야 한다. 눈에 띄기 마련이다. 실력이나 역량이 뛰어난 사람은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한가? 나를 널리 알릴 기회를 볼 것인가? 나의 실력을 사람들이 몰라주고 속상한가? 그럴수록 더욱 실력을 쌓는 데 힘써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를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나의 실력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 눈에 띈다. 그러면 요 이야기를 요 낭중지추의 요 이야기를 너가 아까 그 말했던 이 글, 어? 에다가 쓸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있잖아, 관련있잖아. 이런 식으로 너가 자료를 조사해서 공부를 하고 이 내용을 너가 뭐 하면 돼? 소개하면 되지. 이걸 이대로 갖다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이걸 다시 온유말로 바꿔가지고 그걸 소개하면 된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쓰면은 온유 너 글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글을 쓸 때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자료 조사를 제대로 잘 하는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남이 자신 알아주지 못하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면 걱정해야 된다 해서 조금 아까 낭중지추 이런 이야기들 여기다가 갖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 내가 남을 알지 못하면 걱정해야 한다 요거를 온윤의 학급이나 요즘 청소년들과 관련되어서 너가 이야기할 때 할 수 있잖아. 이 말이 온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온유 너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즘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는 다른 사람, 선생님보다 온유가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요즘 청소년들에 대해 선생님이 모르잖아.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그건 온유가 훨씬 더 잘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즘 청소년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남을 알지 못하고 걱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그럼 우리 청소년들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더 너가 생각했으면 된다는 거야.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는 더 중요한 가치 여겨줄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야? 선생님이 온유에게 미안하지만 온유가 이 말을 쓴 게 과연 온유 생각 속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어떤 글에서 그냥 이걸 갖다가 쓴 건지 왜냐면 지금 이 흐름상 이 구조로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는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 있다라고 써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냐면 여기서는 지금
남이 자신 알아주지 못하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고 걱정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 이해가 아니라 뭐 타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여기에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거든. 근데 마치 이거 두 가지 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이해라는 부분 여기 나와 있지 않아. 그 자신을 보면.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게 아니, 남이 자신 알아주지 못하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걱정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자신에 대한 이해하고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단 말이야. 넓게 얘기하고 관련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잘 아는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려면 우선 아까 했듯이 뭐 하는 거? 자료 조사하고 공부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온유가 한번 너 스스로 고민해 보는 거. 이게 어떤 의미지? 나한테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정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에 대해 신경 쓴 적이 있나? 왜 그게 신경 쓰였지? 그럼 나는 그럼 과연 남을 알고 있나? 내가 남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있나? 요즘 친구들은 어떻지?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가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내용을 글로 쓰면 온유 너만이 쓸 수 있는 훨씬 더 풍성한 좋은 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글 쓰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런 태도들이야. 공부하고 생각하고. 그럼 좋은 글 쓸 수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좋은 글 쓰기 어렵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지금 선생님이 말한 부분 고쳐쓰기 할 거야. 이해가? 응. 다시 자료 조사도 하고 그 조사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그 너의 생각 고민을 수고해서 지금 아까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아까 쳐낼 분 쳐내고 아까 선생님 지울 분 있었지? 지울 부분 지워내고 다시 한번 좀 이따 글을 써보겠습니다. 자, 준원이 거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해, 준원아, 제목도 해요. 해. 온고이지신가이위사이. 공자가 제자들에게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논어가 오늘날 갖는 의미는 과거의 지식을 배우고 현재에 적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내 생각이 이 논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시험 전에 공부를 해서 시험 당일날 문제를 푸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음, 온유, 평가. 자기 생각을 잘 말한 것 같아요. 자, 책 87쪽 보자. 87쪽. 준원이 책 있어? 반납했어요. 안 앞에서. 책 87쪽에 온유야. 7쪽이요? 87쪽, 87쪽. 87. 읽어줘. 준원이 잘 듣게. 어디부터요? 첫 번 처음부터. 자와 롱고 이지신부터요? 어, 자와 롱고 이지신 가히 위사에 공자가 말하길 옛 것을 익히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더하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 구절을 처음 들어본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 말로 알기 쉽게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복습을 통해 새로운 것을 깨우치는 사람은 남을 가르칠 수 있다. 자, 온유. 이제 준원이 한마디 해줘. 에? 준원이 할 얘기 없어? 지금 너가 읽은 부분을 보면서? 온유야. 준원이 할 얘기 있어? 네? 없어? 할 얘기. 없어? 어, 복습, 어? 복습해라? 복습해라? 뭔 말이야? 에? 숙제를 할 때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숙제요? 선생님 이번에 그 숙제 내면서 뭐라고 그랬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아, 어디 갔어?
준호나 할 얘기 없어? 이게 쓴 것 같아요. 지금 온유가 아, 읽어준 거. 논어 구절에 대해 조사하고 설명? 근데, 오늘날 없어요. 어? 뭐라고? 온유야? 야, 선생님이 숙제가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이라고 했잖아. 어? 아, 온유 너 것도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야? 아니요.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구절을, 논어 구절을 하나 찾아서 그걸 얘네들이 공부하고 조사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서 글을 써보자 했잖아. 근데 준호님은 지금 옹고이신 가히위사이가 여기 책에 버젓이 나와 있잖아. 그럼 준호이 너는 지금 여기 책 쓴 사람이 누구야? 판덕하고 너는 지금 한판 겨루겠다는 거야? 판덕이 쓴 거하고 내가 쓴 거하고 어느 게 더 나은지, 어? 준호랑 이렇게 맞짱 뜨겠다는 거야, 지금? 그때 그 책에 있는 것을 젠데스가 하시지 않았어요? 누가? 아닌가? 책에, 책에 있는 거 써도 된다고 그랬어, 내가? 오냐? 아니요. 아니야? 너 왜 준호이 편 안 들어줘? 준호이가 얼마나 외롭겠니? 아니니까요. 아?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죠. 아니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어. 그래서, 그리고 너가 그러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를 그러면 충분히 보고, 이 책의 구조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춰 쓴다고 했으니까, 너가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 여기 책 80쪽도 나와 있는 내용을 충분히 보고서 이것보다 더 잘 써야지. 그리고 이거를 역시 준원이 너의 버전, 너의 이야기로 바꿔 써야지. 물론 여기 또 효과를 설명 보면 시험지 공부해서 시험 당일날 문제를 푸는 것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요거를 준원이 버전으로 쓴 건 좋아. 근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고. 이게 지금 과거의 지식을 배우고 현재 적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이야기에는 복습을 통해 새로운 것을 깨우치는 사람은 남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시험 전날 공부해서 시험 당일날 문제를 푸는 거 이런 뜻은 아닌데 이것은. 음, 그래서 이 뜻 자체가 이 말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 그런 점들이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준원이 건 여기 있는 거니까 준원이가 그냥 온유 거, 요 온유 거 있지? 준원아, 네. 이걸 갖고서 너가 뭐 하라고 해보자고. 잠깐만. 이거거든? 지금 저기 뭐야 채팅창에다 써놓은 거거든, 준원아? 네. 요거 너가 다시 조사해서 이거에 관해서 너가 글을 한번 써보겠다는 거야. 온유도 아까 너가 쓴 글 있지? 그걸 고쳐쓰기 하고. 아까 쌤이 고쳐쓰라고 한 부분도 있지? 더 조사하거나 더 고민하거나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분이 반영되도록 한번 써보라는 거지. 아니면 아까 그 낭중지추 같은 그 예화도 네가 갖다가 끌어다 써도 되고 아니면 다른 예화를 끌어다 써도 좋고. 더 조사했으면 좋고. 그래서 지금 조사를 많이 할 시간은 없어. 조사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니까, 조사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뭐 5분, 10분 조사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 동안 글을 쓴다던가, 그 시간 안배를 또 잘해서 여러분들이 요 불안인지 불기지 환부지냐라는 글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이 책처럼 그 한자 성어에 대해서 너희들이 해설해 주면 될 거라는 얘기죠. 질문, 준호님, 없어요. 어? 없어요. 오늘은 저도 없어요. 수입 거의 다 너네들 찾아준 거나 마찬가지야. 아까 자료 같은 거 어떻게 찾아준 거 마찬가지니까, 시간 없으면 다른 거 쓰지 말고 쌤 찾아준 거 갖고 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제대로 된 글을 쓰는 게 중요해. 됐어? 네. 시간 몇 분 줘? 시간 몇 분 줘? 음,
몇 분 정도 주면 너네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우리는 시간이 몇 분 남았냐면 50분. 30, 34분 남았어. 이제 수업 시간. 그중에 몇 분?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될 것 그럼 같긴 일단 해. 15분 주고 나서 혹시 필요하면 더 줄게. 네. 됐어? 은유야, 준호나? 네,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알아, 준호나?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15분 시간은 됐는데 어떻게? 다들 써봤어?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해? 오늘 준원이. 다 썼어? 시간 더 필요해? 쓰기는 썼어요. 준원이 다 썼고, 원이는, 그래서 다 쓰긴 썼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보내줘, 그러면. 네. 준원이도 보내주고. 준원이 보낸 거 아니야? 보냈어요. 어디로? 메시지로요. 어, 자, 보겠습니다. 준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불환인지 불기지 환부지인냐. 공자가 제자들에게 인격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계속 배우고 노력한 자세를 강조하는 의미에 지닌다. 게임을 잘한다고 생각한 친구에게 이 논어를 알려주면서 부족함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뭐 준원이는 아까 너가 쓰던 글의 형식을 그냥 그대로 그 갖고 쓰고 있잖아. 근데 음, 지금 이 책이 이렇게 돼 있어? 준원아? 어? 뭐, 준원아, 이 책이 이렇게 한바닥으로 돼 있어? 우리는 아니요. 지금 이 책의 형식을 따라서 너가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준원아. 이 음, 책을 쓰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글을 어떻게 썼나 보고 그걸 너가 그 특징을 파악해서 그 따라 베껴 쓰는 거야, 베껴 쓰는 거. 근데 그냥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바꿔서. 그럼으로써, 글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가 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조사를 해서 이게 어디에서 나온 구절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이와 관련돼서 어떤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들려줄 거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채워져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음, 너는 아까 그 글 썼던 것들처럼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써놓고 말잖아. 준호나. 그러면 원래 우리가 글쓰기 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고. 자, 원육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월 불안인지 불이지 환부지있냐. 공자가 말했다. 남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진실된 충고가 아닐 수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바람이 있다. 하지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크게 상심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남을 인정해야 한다. 이 구절의 배경은 공자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불안인지 불기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의미 같다. 남의 마음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바꿀 수 없으니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 같다. 그 지금 보면 온유가 아까 글에 비해서 어쨌든 조금 더 그 짜임 있게 쓰고 있는 것도 좋은 점이지. 근데 온유 역시도 여기서 보면은 온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잘 쓴 건 좋은데 조사를 통해서 온유가 이 글을 좀 더 배경식을 바탕으로 풍성하게 써야 되는 그 부분에서는 아예 또 온유가 좀 약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선생님이 그 뭐야 자료 주석까지 다 해줬잖아. 그럼 아까 그 조사한 거를 너가 빨리 찾아서 그 익혀서 공부해서 그 내용을 여기에 적극 반영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준원이 보고 있어? 네. 너가 요 부분 있어야 되지. 이런 부분 다 빠져. 이거 기본적인 걸 빼먹었잖아. 너가 여기서 그래서 공자가 말했다.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면 걱정해야 한다. 이 말은 공자가 지사들에게 인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계속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다. 요즘 사람들은 SNS에 어떤 것들, 또 다운되는 거야? 아, 다운돼 버렸네. 그 요즘 사람들이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글을 써놓고 인스타그램에 그 사진 올려놓고 남들이 좋아요를 몇 개 눌러주나 댓글을 얼마 달아주나 그때 엄청 신경 쓰는 거 알아 혹시? 어? 만약 잘 저, 그걸 알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른바 셀럽 유명인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래서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공자님이 쓰던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있다. 뭐 이런 걸 쓰다던가. 근데 그래서 늘 남이 알아주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는 행동이라면 본인에게도 무척이나 피곤하다, 살기 힘들다. 그런 걸 너희들이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데 진정으로 그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그 말했던 낭중지추라는 한자 성어로 자연스레 소개하면서 중국에 있었던 그 이야기 발탁이 안 됐는데 그 사람이 너가 얼마나 평범해서 발탁 안 하겠냐 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난 그 주머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주머니에 들어갔으면 찔렸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기용했다가 큰 성과를 얻었고 결국은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그 사람처럼 자기 실력이 뛰어나면 굳이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별 관계가 없다. 새로 빵집을 여는데 그 집 빵이 맛있으면 남들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뭐 광고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 어?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뭘 들어줘? 예화나 예시 이런 걸 들어줄 수 있다는 거 너희들 얼마든지 만들어내서 그건 실제 있었던 사건인 거야. 그런 식으로 글들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남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반대로 자신이 남을 과연 얼마나 잘 알아주고 있느냐. 남이 내 대해서 알아주려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말을 걸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세계가 나의 세계와 만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하나의 세계가 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야 관계의 출발은 내가 먼저 남에게 관심을 갖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온이나 준원이가 교회 뭐 이런 성경에 관한 구절 같은 것들을 알면 뭐 남에게 대접받기보다는 우선 자기가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하라는 그런 저기가 있어. 구절이 있어. 그럼 그 구절도 갖다가 아까 그 얘기하고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연결시켜서 설명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글들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계속 반복적이게 한 거지만
조사해 줘. 충분히. 아까 그 내용들 바탕으로 여러 버전의 그 블로그라든가 그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하나하나 더 읽어보면서 여기서 A라는 아이디어 뽑아오고 여기서 B라는 아이디어 뽑아오고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종합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쌤이 준원이나 온유에게 알려주고 있는 글 쓰는 메커니즘, 글이라는 게 어떻게 완성되어지는 건가에 대해서 그 과정들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온유나 준원이가 공부를 했다는 것들은 쌤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자꾸 써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이 필요하죠. 근데 온유가 이제 이걸로 두 손가락 하니까 쌤이 열 손가락을 하는데 두 손가락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은 길게 다가오는데 글의 진척이 없을 수도 있겠지. 그럼 너가 한번 뭐야 스마트폰 하지 말고 컴퓨터에 앉아가고 워드 프로세서로 한번 써보더라고. 물론 그 전에 온유 머릿속에 그게 꽉 차 있어야 돼. 그 책을 어떻게 쓸 건가? 주인공은 누구누구를 할 건가? 그 주인공 중에 누구를 뭘로 할 건가? 이런 식으로 너가 머릿속 충분히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거 잘 안 풀리는데 근데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유레카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또 그것들을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식의 노력을 통해서 너의 글이 좀 더 탄탄하고 아름다운 글이 될 수 있더라고. 오늘한테 얘기한 게 오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준호나? 저요. 어? 저요. 그렇지, 준호이 너 자신에게도 얘기한 거지. 또 그런 점들에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겁나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네.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오늘야, 네? 왜 그래? 일찍 끝내주다니까 싫어? 아니요. 자, 다음 주엔 책은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이라는 책이에요. 천문학. 천문학이 뭔지 알 거 아니야? 응? 천문학. 그래서 14살에 처음 시작하는 천문학이라는 책으로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 쓰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그래.